관건은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사업이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서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줄 몰랐다. 관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박소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이 판교와 분당 사이에 있는 그 땅, 정말로 대장동 땅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수익을 몰랐을까라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스크 상당했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문건엔 2015년 2월에 작성된 성남시 내부 문건이 보도가 됐는데 대장동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6.66%, 비용 대비 편익 1.03 수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한 서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는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2, 3% 보고 가는데 6.6%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힘의 관계자, 비용 대비 편익 1.0 넘으면 경제성 타당하다. 사업 리스크가 상당했다는 이 지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리스크, 이거 손해볼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일정 부분 예상하고도 이 판을 짰다면 이건 문제 있다. 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문건을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시장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돼 있고 그 안에는 이거 최소 6.6% 이상은 이득 본다. 이 말은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건 무조건 덮어놓고 다른 공공사업보다 3, 4배 이득이다. 라는 것을 당시에도 예견을 했었다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다릅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손해를 났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화천대유가 그 가져간 게 그만큼 리스크를 부담했으니까 가져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한테 묻지 말라니까요. 그들의 자산 관리 배분 방식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네. 어떻게 봅니까? 이 시장은 이거 개발 사업이라는 거 특징 자체가 이게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리스크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건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 측이 늘 얘기해왔던 건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아니 공영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성남시 이득을 줬고 민간에서는 사업의 위험성을 부담 안고서 투자하는 거니까 위험에 대한 부담만큼 이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들을 보여왔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동산 개발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일 주장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리가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성남의 뜰을 비롯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성남시가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같이 담당하게 되는데 사업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어내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혹시 눈 감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간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력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앞뒤가 다른 내용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막대하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가져갔다는 거지만 성남시 내부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별 위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재까지 해서 몰랐을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와서 말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각종 내부의 주장들, 내부에 있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당시 이게 특정 민간 개인업체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그대로 진행했던 문제들이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자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특검에 신속하게 동의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진실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요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상당할 것을 알고 문건에 결제까지 했다라는 건데 과연 민간 회사가 이낙연 캠프의 표현을 빌자면 일확천금을 할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말 그때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못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말을. 결제했는데 몰랐다. 결제하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윗사람 중에 그냥 결제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능한 거죠. 알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도 이 대장동 지구는 이재명 지사가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오죽하면 과장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팩트경제신문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거기서 경기연구원의 2019년도 정책 보고서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도 당시에 이게 2019년도 보고서인데 2015년도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침체해 있었다. 하지만 대장동 지구는 대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회피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성남의 뜰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민간 택지지구 사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회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군 건설 업체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저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 2019년도의 정책 보고서는 대법원 작년 판결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막지한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변호사 한 뭐 몇십 년 해봤지만 비상식적인 결과는 항상 어떠한 무리한 수가 게재가 되지 않고는 저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1000% 이렇게 그 1000배죠. 1000%가 아니고 10만 배의 그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10만 %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 측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문제없다. 사업에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영주 의원님 전반적으로 비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노른자 땅에 수익이 날 것으로 뻔히 그때도 예상이 됐던 분위기였는데 왜 이 판을 이 공영사업인데 공공부문 성남시가 화천대유 같은 회사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을 모르거나 혹시 알았는데도 개입하지 않게끔 왜 판을 애초에 짰고 판을 짠 게 뭔가 잘못된 거를 인지했다면 성남시가 왜 개입을 안 했을까? 이게 사실 최대 궁금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 지점을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마 그때의 그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심리 상태는 이게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LH가 들어오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금융위기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무너졌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이 프로젝트를 말하자면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세곡동이나 이런 인접지역 바로 대장동 인접지역이 바로 세곡동입니다. 청계산 그 지역에 보면 LH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LH를 배제하는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명품 아파트를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명품 아파트. 성남에 있어서의 그러다 보면 이제 저쪽에서는 당연히 개발자는 이것은 수익률이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시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숨기겠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수익률이 난다고 해야지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말하자면 그 결제 안에서도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익률을 이재명 지사는 수익률이 높다고 장담했을 거예요. 다만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누가 봐도 뭐 강남에서 쭉 아줌마들이 한 바퀴 돌아보도 이거는 뭐 알짜 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리니까. 한 바퀴만 돌면 강남 예. 아줌마들이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죠. 청계산 밥 먹으러 왔다도 보는 게 저기 알짜인데 예. 다만 이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 문제고. 만약에 민간이 개발했다면 이게 인허가가 날까가 최대 변수일 텐데
성남시가 하니까 이거는 뭐 담보된 거고. 담보된 거고. 예. 음. 그래서 이 지사는 안 들어오면 바보인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유입 효과를 노리려고 했는데 다만 이재명 지사도 반은 좀 그렇게 많이 순식간에 2015년, 16년에 부동산 땅값이 오를지도 몰랐고 공시지가도 올랐고 또 그런 데 대한 수익률의 예측을 실패했다는 측면이 하나 예. 있고요. 또 아마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법원까지 왔다거리는 정말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지사를 속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예.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도 뭐 틀어야 될 건 틀고 입장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는 있는 밝힌 바 거고. 있죠. 예. 예. 본인이 다만 핵심적으로 문제는 원래 만약 이게 게이트가 되려면 그 많은 수익이 말하자면 뭐 몇천 프로 되는 수익이 이재명 지사 측에 갔다는 것이 있어야지 사실은 핫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20대 국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남시 의회나 경기도 의회나 국회 행자위나 국토위에서 검증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야당 측의 의혹 제기가 팽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사를 해봐야 어느 쪽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